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백제시대 천년고찰 수덕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합니다. 대한불교조 개종 제7교구 덕숭총림 수덕사. 덕숭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최고의 명당 자리에 위치한 수덕사는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사찰의 신비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나를 위한 행복 여행이자 불교 문화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덕사 템플스테이를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첫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덕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기 위해 홍성 종합터미널에 왔습니다. 홍성에서 수덕사로 가는 농어촌 버스는 비교적 자주 있는 편입니다. 저는 12시 10분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출발하여 홍성 시내 승강장을 지나며 승객들을 승차시킵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빠져나와 시원하게 달립니다. 버스는 홍성읍에서 구항면 소재지, 갈산면 소재지를 지나 종점인 수덕사를 향해 갑니다. 갈산면 소재지를 지나며 차창을 통해 바라본 시골 중심지 풍경은 고향처럼 정겹습니다. 그리고 넓은 논과 시골 길을 시원하게 달리면 곧바로 수덕사입니다. 버스가 승객들을 내려놓고 다시 홍성으로 떠나갑니다. 수덕사 입구에는 유명 관광지답게 전통 한정식집과 기념품 가게, 그리고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점심 식사를 못했다면 이곳에서 해결해도 됩니다. 간단한 식사를 한다면 산채 비빔밥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대략 12,000원 안팎인 것 같습니다. 밥 먹을 집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데 감자칩 가게에서 뻥과자와 감자칩을 맛보라고 손에 쥐어줍니다. 감자칩은 돼지 감자로 만든 것인데 공장에서 직송한 과자라 그런지 매우 맛이 좋습니다. 가게 앞에 진열된 기념품과 산나물들이 옛 추억을 되살려 놓습니다. 뭐 좋은 것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는데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비빔밥 하나 주시죠. 2,000원을 추가하여 솥밥으로 변경했습니다.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속세에서의 미련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수덕사를 향해 걸어갑니다. 길 옆으로 미술 조각품들이 불교의 깨우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작품 주위에는 수많은 정성이 올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자 부도탑이 보입니다. 부도탑은 덕이 높은 스님의 살이나 유골을 넣고 쌓은 둥근 돌탑입니다. 원담 스님의 부도탑은 입구에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부도탑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앞쪽에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왜 소금을 받아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옆에 스탬프가 있습니다. 인증해봅니다. 길가에 계속해서 속세의 생각을 버리라는 듯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서 있습니다. 저쪽에 수덕사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리 가보겠습니다. 지도에 수덕사 경내 건축물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선미술관, 이응노의 부인이 운영한 수덕여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과 벽초스님의 1080 돌계단, 만공탑과 정해사,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견성암이 보입니다. 견성암은 수덕사 여승당으로 영화의 배경이 된 유명한 사찰입니다. 정해사와 견성암은 일반인이 가보기 힘든 곳이지만 스님께 부탁해서 가능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미술관을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식 건축 양식으로 미술관에 걸맞는 조형미가 돋보입니다. 미술관 내부에는 이응노의 초기 작품과 초청 작가의 개인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덕여관입니다. 이 건물은 1944년 이응노 화백이 구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가 지붕 여관입니다. (1959년) 이응노 화백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난 후에는 부인이 이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식당 겸 여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1967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요양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덕여관의 현판은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며 수덕여관 입구 마당바위에는 이응노가 남긴 문자 추상 암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덕사 금강문이 보입니다. 금강문은 두 명의 금강 역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금강 역사는 세상의 사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수덕사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늦기 전에 템플스테이 사무국으로 가야 합니다. 사무국 이정표가 보입니다. 가는 길에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천왕은 천상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사천왕천의 동서남부 네 지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천왕의 역할을 합니다. 사천왕문을 지나 왼쪽으로 가면 기다란 기와지붕과 옥조로 된 한옥 건물이 나옵니다. 이곳이 템플스테이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에서 수련복을 지급하고 숙소로 안내합니다. 숙소 또한 기와지붕의 목조 한옥입니다. 배정된 방문을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현대식 방이 있습니다. 벽에 규정과 일정표가 붙어 있어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냉난방 시설과 작은 책상, 현대식 욕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천장에 장식된 나무를 보니 저절로 건강해지고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이 정도면 숙소는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수련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마당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니 진짜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템플스테이는 심연당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사찰 예절과 수덕사 소개, 템플스테이 일정 안내 등으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스님과의 차담이 있습니다. 차담은 사찰 다도에 따라 스님이 따라주시는 차를 마시며 스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희망자만 참여하게 됩니다. 스님이 손수 따라주시는 차를 마시며 깨달음과 인생의 의미를 뒤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님 옆에는 다양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차는 무슨 차냐고 여쭤보니 백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차냐고 여쭤보니 갑자기 중국어를 하십니다. 姐， 네. 怎么会说中文？我很喜欢去中国旅游，所以我自己学自己习。学习的。对。哦 스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니 심연당에 누마루가 있습니다. 이곳은 차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하거나 조용히 대화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물론 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 꽃차 한 잔을 마셔봅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수덕사 경내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범종각입니다. 범종은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해 치는 종으로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템플스테이 백운당과 강당의 용도로 쓰이는 황하정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법고각입니다. 가죽으로 둘러싸여 소리를 내는 북은 가죽을 가진 온갖 축생을 계도한다고 합니다. 목원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자지 않고 돌을 닦으라는 뜻으로 나무의 속을 파내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3층 석탑이며 그 위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이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제 건축 양식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약사불, 왼쪽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전각이 배치되어 있어 대규모 사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웅전 마당 끝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고즈넉한 누각인 황화정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웅전 마당 옆 백년당 뒤편 산길로 올라가면 숲속 오두막집 같은 정묵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위쪽에는 사찰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소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덕사는 산사의 지형을 따라 전각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오랜 역사와 수행의 흐름, 그리고 체험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공양시간, 다시 말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는 채식 위주이며 이날은 특별하게 비빔국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찰 음식이 정갈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6시 30분부터는 예불 시간입니다. 이 또한 희망자만 참여합니다. 범종 소리가 들리자 예불 참여자들이 범종 앞으로 모여듭니다. 범종 소리는 예불이 시작됩니다라는 신호이자 수행자의 마음을 깨우는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불 참여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범종 앞이나 법당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 예불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30분간 대웅전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9시까지는 기도와 사색, 명상, 독서를 비롯한 자유정진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템플스테이의 자유정진 시간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흐름을 따라 펜을 들었습니다. 책상에 놓여진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며 하나하나 그려내는 순간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잠히 가라앉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그리는 그 시간이 나와 마주하는 소중한 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케치 한 장에도 고요한 산사의 숨결이 스며들고 내 안에 작은 평화가 깃듭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저는 하루의 일정을 마감합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5시 55분부터 6시 10분까지가 아침 공양 시간입니다.
동양은 식사를 의미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자유정진 시간입니다. 저는 스님을 따라 산사 탐방에 나섰습니다. 백년당 뒤편에 있는 큰 바위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 깃들어 있는 수덕사 창건 설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덕각 씨와 정혜라는 청년의 이야기이며 이들로부터 수덕사와 정혜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벽초 스님이 손수 놓으신 1080 돌계단을 걸어 덕숭산을 오릅니다. 길 옆으로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릅니다.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정진이 됩니다. 벽초 스님의 1080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수덕사 초대 방장이신 벽초 스님은 수행자들이 산중 수행처로 오가는 길을 돕기 위해 인간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0개의 돌계단을 손수 만들어 수행 여정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걷기도 힘든데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운반해 놓았을지 벽초 스님의 노력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108번뇌의 10배 의미로 조성된 1080개의 계단을 올라 소림초당을 지나면 향운각 옆에 자연 암벽을 조각해 만든 높이 7m의 관음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만공 스님이 1924년에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조금만 더 가면 만공탑이 있습니다. 만공 스님은 수덕사를 크게 중창시킨 분으로 근현대 한국불교 개혁과 수행 전통 계승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밑에도 한번. 저도 한자를 천사 불더 불적 이행 여유 적이 아니고 같을 여자. 그럼 해석해 보세요. 1000가지 생각보기 한 가지 행위보다 못하다. 아이고, 그건 해석 잘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건 알겠죠? 아무리 생각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게 해도 한번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꿈이야, 꿈. 그죠? 그걸 직접 한번 행위하는 거,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요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가지 풀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풀 말하는 거예요. 100가지 모든 그 우리 뭐 풀이 제일 그냥 흔한 거, 천한 거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 것이 그냥 길에 핀 풀 한 송이가 부처님의 어머니다. 왜 그런지 그거는 자기가 참고해야 돼요. 네? 드디어 정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스님들의 수행처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템플스테이 참여자로 일반인이 아닙니다. 드디어 정회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음전은 정회사의 중심 법당으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입니다. 이곳은 스님들이 참선과 수행을 이어가는 청정도령입니다.
관음전 옆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머금은 맑고 깊은 기운이 느껴지는 귀한 약수라고 말씀하시며 스님께서 손수 떠 주셨습니다. 약수를 마시고 정해사 선방을 찾았습니다. 선방의 문고리를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문고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해사 선방은 참선 수행 공간으로 스님들이 오롯이 수행에 몰입하는 장엄한 도량입니다. 이곳은 외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묵언과 정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선방에서 나와 정해사 앞마당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산 정상에 섰을 때처럼 탁 트인 전망이 시원함을 전해줍니다. 이곳이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산, 숨겨진 공간에 있는 정해사는 그야말로 동화에 나오는 신비의 공간입니다. 정해사 탐방을 마치고 견성암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견성암은 여승당이라고도 합니다. 드디어 견성암이 신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덕사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비구니 스님들의 전통 수행처인 견성암, 즉 여승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근대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선원으로 1930년 만공 스님의 뜻에 따라 보읍 스님이 창건하셨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이던 불교계에서 여성 스님들도 참선과 정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평등 수행의 이상을 실현한 장소입니다. 견성암은 현재 제1선원으로 선방에서 1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도 정진하고 있으며 전국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 정진하는 수선 도량으로는 제1로 삼고 있습니다. 법당 입구에 만공 스님의 친필인 칠글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개화기의 여류시인 김일엽 스님이 수도 정진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견성암 탐방을 마지막으로 수덕사에서의 템플 스테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산사의 일상은 어느새 마음을 쉬게 해주는 따뜻한 품이 되었고 1박 2일의 산사에서의 여정은 고요한 울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바라본 자연,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쉼이라는 진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일상 속 작은 평온이 되어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